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 결국 1차 투표로 끝이 났군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24만 4,163표, 52.93%를 얻어서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가 14.98%,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8.72%의 득표를 얻었는데요. 예. 당대표 선거 최종 투표율은 55.1%입니다. 46만 1,31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일단 4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용호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김재원 후보가 1위를 차지를 해서 일단 수석 최고위원을 이제 17.55%를 그렇습니다. 얻었어요. 네. 김병민 후보가 16.1%, 조수진 후보가 13.18%, 태용호 후보가 13.11%를 득표를 했는데요. 예. 한 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25만 36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을 하면서 결선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는데요. 오늘 김기현 후보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벅찬 선거였다.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기는 처음이다. 당원분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리고 청년 최고위원에게도 축하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다른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해서도 좀 위로의 말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포탕을 이제 끓일 때다라는 말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김기현 후보가 하긴 했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예상도 많이 했고 결선 간다라는 분들이 다수였었는데 1차 투표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판 내부자들에서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1차 투표로 끝난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가 52에서 53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한판 내부자들 분석은 정확히 맞았던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도 했고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축사 내용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여당의 지원과 역할을 강조한 그런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예.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환경과 관련해서도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예. 최고위원은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용호, 장해찬 이렇게 후보가 선출이 됐고 김기현 후보의 당선으로 이제 투표가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 당선자들 중심으로 생방송 중에 연결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결되는 대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고 솔직히 말씀하시죠. 예, 연결되면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밖에서 기술 감독과 프로듀서들이 열심히 지금 매의 눈으로 기다리고 있고. 자, 일단 전당대회 결과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진중권 작가님부터. 뭐
글쎄요. 그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예. 1차 갈 것인가, 2차로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근데 간신히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50%를 그래서 예측하기 좀 52.93. 힘들었던 것 같고 예. 다만 예측에서 벗어난 것은 뭐냐면 그나마 최고위원회는 이른바 이준석계가 한 명이라도 들어갈 것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네요. 윤핵관으로. 예.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예,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결과라는 것이 대중에 공개됐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100%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온 걸로 보면 김기현 의원 측에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굉장히 푸시를 했구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올라간 것도 조직표의 동원 전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이 가까스로 50% 넘을 때까지 좀 밀어붙였던 것 같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 나서서 도왔다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천하람 후보의 15%는 저는 많이 얻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첫 출마이고 14.98, 예, 15%죠. 15%. 예, 뭐 사실상 15%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뭐 텔레비전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방송을 탔긴 했습니다만 모르는 상태에서 15%는 굉장한 약질인데 이준석 대표 이제 25에서 27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이제 그거에 비하면 좀 떨어져서 잘하고도 자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나. 그다음에 이건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예, 태영호 의원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4위 안에 태영호 의원이 들었다는 것도 저에겐 좀 다소 충격적인. 저희가 내일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뭐 들만한 분이지. 예, 저만 욕먹고 지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어떤 동력으로 예. 이렇게 다득표를 했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고요.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섰거든요. 55.16%. 예, 이 점도 이제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힘겨루기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천하 용인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이기인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18%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약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영역이 약 19% 정도 되는 것이냐. 18점 소수점으로 보면 18.71이었기 때문에 네. 약 19% 정도.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 한 20% 정도의 그렇죠. 어떤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방송을 이제 급박하게 우리 민동기 평론가는 전당대회 유튜브로 보시면서 네. 많이 보셨을 텐데 인상적인 장면 포인트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인상적이셨을까요? 일단 대통령의 어퍼컷을 저는 갑자기 진짜 하실지 몰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어찌 됐든 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결과를 미리 아셨던 걸까요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게 아, 거기 뭐 공연 같은 걸 하는데요. 박상민 씨도 나오고. 네네네. 그 박상민 씨가 공연을 오래 하는 바람에 예. 원래 4시 45분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예, 예. 연기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저로서는 좀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응원단 나와서 막 하고 말이죠. 네네네. 아하. 예. 전반적으로는 그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 등장할 때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그 노래 나와가지고 레미제라블. 예. 레미제라블 해면 황당한데 영화 그게 OST. 뭐냐면 성난 사람들의 노래가 네. 귀에 들리냐 이거거든요. 예, 예. 노래 제목이 민중의 노래잖아요. 민중의 아하. 노래고. 근데 그래가지고 기사에 따르면 지금 들어올 때 했던 그 레미자르브의 노래하고 퇴장할 때 썼던 하이보이가 예. 전부 지금 윤석열 김재원 픽이었다고. 최고위원 당선자가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또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술 감독 합심해서 연결을 이뤄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을 꼭 강조해서 해달라는 우리 제작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전화가 왔는데 연결이 돼버리네. 야, 그래도 받아주셨네. 예? 출연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저희 제작진이 또 순발력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아, 그 또 방송 사상 최초로 하는 첫 직후 인터뷰네요, 그죠? 인터뷰입니다 이게. 네. 첫 인터뷰죠, 그죠? 이야, 예. 이때 한판 승부 고정 게스트셨기 때문에 의리상 또 잘 받아주셨어요. 네. 자, 오늘 전당대회 드디어 끝이 났고 또 우리 네. 최고위원님이 가장 많이 득표하셨어요. 17.55%. 1등 네. 수석. 네. 예, 기분을 좀 소감이랄까요?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근데 사실은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그 몸을 떨고 있었는데 아, 떨고 계셨어요. 예, 그래도 또 많은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 선택을 해주셔서 아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원들이 저를 뽑아주실 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장에는 우리 당이 너무 그 국회에서 소수당이 되어서 그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예. 자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차곡차곡 챙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 당지도부 구성이 친윤 일색이다라는 뭐 평가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김재원 의원님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친윤 그룹에는 안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친윤 호소인이죠. 갑자기 또 당선되시고 나시니까 또 호소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 저는 친윤으로 넣어달라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 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또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제가 여러 군데서 표현을 했지만 예. 마치 훌리건들이 그 경기장에 난입해서 선수처럼 뛰는 바람에 그것이 무슨 당내 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잘 그 갈 수 있도록 당에서 혼연일체가 될 건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 모든 분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친윤 일색이다 이런 것이 큰 문제일까 생각을 합니다. 훌리건이 등장했던 누가 훌리건이었습니까? 훌리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에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요. 아,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다. 네. 후보들이 그리고, 훌리건이었다. 천하용인? 아니 뭐 그분들뿐만 아니고 그분들이라고 제가 특정 짓기는 안 왔죠? 특정 짓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사실 당내 경선에서 이 정도로 극심한 그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든가 또는 그를 통해서 어떤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저는 20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있으면서 진짜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투표하고 있는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또 오늘 현장에 도착했는데 예. 이미 선거가 끝나고 그 후보자를 발표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예. 김기현은 사퇴하라라는 현수막을 잔뜩 붙인 후보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퇴 요구하신 분이 안철수 황교안 후보에서 어제 기자회견도 열고 심지어 황교안 후보는 대여 투쟁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당 후보신데 대여 투쟁하시면 이게 야당이 갑자기 되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당내 투쟁을 말씀하시는 당내 투쟁이겠죠.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 오늘까지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까지만.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미 정당한 선거가 있었고 그분들 주장도 유권자인 당원들이 전부 판단해서 투표에 반영됐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함께 단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문제 제기는 이 정도면 잦아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다른 편에서는 끝나고 나서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 문제 제기는 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뭐 고발을 했으니까 형사 사건도 수사를 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선거에서는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를 두고 불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할 때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김기현 후보가 52.9%, 53%를 획득하면서 이제 1차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선거 중반이 되면서 특히 이제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마구 그 이리저리 총기 난사하듯이 공격을 해댈 때 당원들이 아마 이준석 대표를 청산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상당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되었고요. 이것이 사실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자기가 2등을 하겠다고 안철수 후보까지 공격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는 상당히 선전을 했지만 같이 그 깔아앉는 효과가 있었고요. 예. 3명의 후보 모두 다가 군소 후보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 명이 환호하면 거기에 취해서 마치 자신들이 크게 득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거는 사실 경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예. 자신들만의 이 세계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사실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결과였다. 흐름이었고요. 예, 또 뭐 대통령실이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당원들의 판단은 진실로 날카롭고 진실로 당을 위해서 당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53%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대통령도 밀어주고 대통령실도 밀어주고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동까지 해가지고 밀어줬는데 그 후보가 겨우 53%로 턱걸이 해가지고 당선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들인 노력에 비해 가지고 사실 결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라한 결과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보가 4분이고요. 예. 4명의 후보 중에서 과반수를 넘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선거를 해보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지깽이하고만 상대해도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한 30%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을 얻은 것은 사실은 진실로 굉장히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했었고 또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밀어준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최고위원 8명이 나오니까 1등을 해도 그것도 2표씩 찍었는데도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17.5. 이게 선거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50% 이상 이긴 것은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선거 막판에 뭐랄까요? 그 대통령실에도 강한 발언을 하시면서 비윤으로 이제 완전히 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내에서? 그러나 뭐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을 통해서 또 이번 결과를 얻었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안철수 후보께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지가 많고 아마 안철수 후보께서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속 지금부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하는 모드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천하람 후보가 15% 받은 것은 이제 천하람이라는 개인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던 잠재력에 비하면 좀 스코어가 안 나온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 뭐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일이고요. 뭐 예측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당원들이 느낀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계속 만들었고 그런 상황이 경기에 판을 깨려는 그런 훌리건처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뭐 또 달라질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가 선택하는 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바로 이준석 정치를 좀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부류의 정치는 좀 청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원들의 뜻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그 선택지라는 게 뭔지 저는 여당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알려주시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당원
당원들의 뜻을 좀 더 받들 것인지 또는 조금 그 순화해가면서 예를 들어 정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게 아니고 그저 싸워서 말싸움을 하든 뭐 무슨 싸움을 하든 싸워서 공격해서 굴복시키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에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이제? 여쭙겠습니다. 네. 예. 후보님 이제 최고위원님이죠.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그 당선자들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굉장히 이제 밝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 최고위원님이 김기현 대표 옆에서 귓속말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더군요.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귓속말로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앞으로 당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벌써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당원들의 선택이 정말 놀랍고 두렵다. 그리고 당원들이 정말 깨어 있는 유권자이고 당원들이 정말 지혜로운 유권자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히 이제 태영호 의원께서 최고위원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이제 스튜디오로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같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귓속말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요.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이제 아무튼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장면은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비엔말 장면은 이제 포토제닉이라고 하죠. 사진은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자까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준석계 후보들에 관련해서 이준석 정치의 종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니 진 작가님은? 글쎄요. 그렇게 또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성적 자체가. 결과 자체는?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색이잖아요. 당일 일색이고 또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불법, 편법 너무나 많은 무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 있을 거고 이것이 결국 언젠가 불거질 것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준석계가 천하람이 15%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계들이 일단 컷오프를 통과를 했고 4명 모두가 그런 걸 봐도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뭐냐 어느 당이든 간에 플랜 B를 남겨놔야 돼요. 이들을 청산한다 배제한다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이제 청산하자 배제하자 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남겨놔야지 만약에 이쪽이 잘못됐을 때 그쪽에 대한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희 소장님. 전 오늘 결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다음번 총선에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세 분 공천 받겠나?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행태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지도부의 구성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는 점을 좀 하나 짚고 그다음에 천하람 최고위원 그래도 천하람 후보였죠. 15% 당대표 후보. 작지 않은 지지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살려갈 것인지 지금 김재원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분명히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무 강공으로만 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 좀 귀담아 듣는 것 하나가 마지막은 김재원,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친윤인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다고 보긴 저는 좀 어려운 좀 약간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일단은 같습니다. 천하람하고 안철수 합치면 그게 벌써 40%예요. 그렇죠. 이 두 번 합쳐도 근데 이분 이 40%는 확실하게 반윤핵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선거로 한번 끝났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게 이제 불만으로 계속 잠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색이다 보면은 이렇게 일색으로 가게 되면 아까도 김기현 대표에 주어진 과제는 이렇게 질문지인데 왜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장재현 의원이 주실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과제는 장재현 의원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입장 잠시 후에 김한규 의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함께 들어보고요. 자,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이 있네요. 다음 달 26일, 4월 26일에 갑니까?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 가 있는데 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면서 최고의 성의와 예의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고 전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양국 같은 경우에 경제 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 그리고 원자력, 우주, 청정 에너지, 사이버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 동력을 모색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민간 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한국의 최대 관심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불공평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거나 예. 예기치 못한 어떤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긴밀히 소통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나면서 이제 어떤 게 또 핵심 문제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확장 억제 있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겠다. 이런 미국의 약속을 아마 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첨단 반도체라든가 전기차와 같은 무역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격을 줄일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더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그런 요구를 더 이제 강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줄줄이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